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늘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전남에서는 12,000여 명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시험을 치렀는데요. 현장을 찾은 부모와 선생님들은 진심을 다한 응원을 건네며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랐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시험장 입실 시간이 다가오자 수험생들이 속속 교문 안으로 향합니다. 어머니는 시험 준비로 고생한 딸을 꼭 껴안아줍니다. 긴장되는 건 부모도 마찬가지. 멀어지는 딸을 보며 아버지는 발을 동동 구릅니다. 우리 딸이 학교로 들어가는 발걸음을 뒷모습 보면서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라는 점은 그동안 열심히 갈고 공부했던 거 실수하지 않고 원하는 꿈을 이루도록. 코로나19 이후 노마스크로 치러진 올해 수능. 열띤 응원 대신 후배들과 선생님은 핫팩을 쥐어주며 차분한 응원을 건넵니다. 수능 잘 봐서 모두 좋은 대학 다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대박! 우리 수험생들이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하루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좋은 성적을 거두기 바랍니다. 전남에서는 46개 시험장에서 당초보다 약 1,200명이 불참해 12,000여 명이 일제히 시험에 돌입했고 결시율은 9.18%를 기록했습니다. 영하권 수능 한파는 없었지만 오후 내내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자 교문이 열리고 4교시 한국사와 탐구 영역을 마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빠져나옵니다. 자리를 지켰던 부모들은 우산을 씌워주며 격려했고 한결 홀가분한 마음이 된 수험생들은 밝은 표정으로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솔직히 홀가분한 마음이 크고요. 이제 놀 일만 남은 것 같아서 대학 가서 그런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친구들이랑 그동안 못 놀았던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번 수능은 정부 방침으로 이른바 킬러 문항이 빠졌지만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20일까지 수능 문제와 정답에 관한 이의 신청을 받고 다음 달 8일 성적표를 배부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총장이 통합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회동을 갖기로 하는 등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순천대와 목포대는 최근 의대 설립 추진단 실무 협의를 가진 데 이어 다음 주 양 대학 총장과 기획처장, 의대유치 추진단장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남권 의대 설립 논의가 시작된 후 양 대학 총장이 공식 회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김영록 지사의 연합의대 추진 검토 발언 이후 동서부권 거점 국립대학 통합 논의에 시작이 될 것이란 점에서 주목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내년 읍지역 3학년, 면지역 5학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으로 줄이고 학생 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중학교는 읍지역만 학급당 28명으로 조정합니다. 고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는 여수가 25명에서 23명으로 순천은 24명으로 감축합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또 신도시 개발로 학생 증가가 예상되는 광양 황금지구와 여수 중림 1지구, 순천 왕지 2지구 등의 초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여순 사건 집단 학살지인 담양군 대덕면 옥천 약수터에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2구가 발견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담양에서 여순 사건 유해 발굴 조사를 통해 유해 2구와 탄두, 탄피 등 물품 다수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견은 여순 사건 당시 학살이 전남 동부 지역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걸쳐 이루어졌다는 증거이며 전남도는 해당 지역에 유해 수십 구가 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유해는 수습한 뒤 우선 추모의 집에 안치하고 여순 사건 유족과 유전자 대조를 통해 최종적으로 유족 품에 보내게 됩니다. 10년 넘게 여수의 한 화학회사에서 일하던 40대 남성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유가족은 1년 넘게 직장 내 따돌림으로 괴로워했고 급성 스트레스 진단도 받았지만 회사 측은 무신경했다고 주장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내 한 화학회사에서 근무하던 40대 남성이 숨진 건 지난달 27일.
극단적 선택을 하기 하루 전 아내에게 빠져나갈 게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평소 회사 일로 너무 두근거린다. 귀 닫고 모른 척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직장 내 따돌림으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합니다. 1년 전 새 조장 후보로 고인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그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같은 부서 동료들이 고인에게 무시하는 발언과 욕설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정말 너무 힘들다, 회사 가기 싫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힘들어했어요. 근데 사람이 귀가 있으면 다 들리잖아요. 근데 들리게끔 그렇게 욕을 하니까 회사 선배와 노조 위원장 등에게 부서를 옮기고 싶다고 상담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인을 탓했고 따돌림이 더 심해졌다는 게 유족들의 설명입니다. 숨지기 전 급성 스트레스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지만 회사로부터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합니다. 조카 유품을 갖다가 다 빼버리고 다른 사람 쪽으로 다 치워놔보더라고요. 아직까지 회사에서 한 번에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게 제일 괘씸합니다. 회사 측은 정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외부 노무사를 선임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직장 동료 중 한 명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순천시가 전라남도와 바이오 연구기관, 순천대학교 등과 함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유치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번째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린바이오는 생명공학을 농수산업 분야에 적용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연구 장비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바이오 산업을 5대 전략 산업으로 선정했으며 승주 밀대를 바이오 산업 혁신 거점으로 삼아 내년도 공모 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흡수율이 우수한 나무를 심어 탄소 상수의 숲을 조성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광양과 포항 등 전국 사업장 인근 100헥타르에 2030년까지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밝혔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축구장 143개 규모로 자동차 320대의 연간 배출량에 해당하는 탄소 510톤을 저감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탄소 상수의 숲은 기업과 지자체 등이 자율적으로 탄소 흡수율이 우수한 나무를 심는 친환경 조림 사업입니다. 고흥군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지역경제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경제, 공공기관 혁신 등 8개 분야에서 우수 시책을 선정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흥군은 스마트 드론을 활용한 양식 어장 관리 시스템 구축 사례로 공모에 참여했으며 지역경제 분야에서 창의성, 지속 가능성 등 심사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포 신안 통합 논의가 시작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목포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목포 신안 통합 추진에 더 적극 나설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목포 신안 통합 여론조사가 2차례 진행됐습니다. 10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목포시와 신안군 두 지역 모두 통합 찬성이 2달 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신안군에서는 여전히 반대가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목포시는 1년여 동안 주민주도 행정통합을 위한 물밑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 목포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안 군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목포시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생활의 편의성을 시민들이 느껴야지만이 그러한 부분들을 빨리 통합에 대한 추진이 필요하는 필요성을 더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신안군과 목포시의 상세 과제들, 협력하는 과제들을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목포 신안 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통합 추진위의 젊은 층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통추위 구성된 것도 다 연령대가 다 높으시죠. 3세대 젊은 청년층이라든지 그런 3, 40대 인원들이 빛이 안 돼 있죠. 두텁지가 못합니다. 현재 통합추진위원회가.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에 좀 이렇게 좀 보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안 출신으로 목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 공감대 형성과 시군 자매 결연 교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목포 신안 통합은 큰 목표만 세웠을 뿐 아직 첫 단추도 제대로 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남의 쌀 생산량이 작년 대비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전남 지역의 쌀 생산량은 73만 7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6천 톤 줄었고요. 벼를 재배한 면적은 6월 집중호우로 4,800헥타르가 감소했습니다. 전남도가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산책 명소 중 하나로 여수 가시리 생태공원을 선정했습니다. 가시리 생태공원은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넓은 습지로 흩날리는 갈대밭과 노을 경관이 아름다워 국토교통부의 남해안 오션뷰 20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순천 지역 법인 택시가 감차됩니다. 순천시는 과잉 공급된 택시 면허를 적정수로 운영하기 위해 법인 택시 15대를 줄일 계획인데요. 현재 순천 지역의 택시 면허는 1,100여 대에 이릅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종일 흐린 가운데 수능 시험이 끝나갈 오후부터 약한 빗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주말인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특히 내일과 모레 사이 전남 동부 지역에 첫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비와 함께 다시 추워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순천이 12도, 고흥도 14도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추워져서 낮 최고 기온이 11도에 그치겠고요. 모레는 눈과 함께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7도, 광양 5도, 고흥 6도, 순천 4도. 한낮 기온은 여수와 순천 10도, 광양, 고흥 11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현재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1에서 3m, 먼바다에서는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11시 32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41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여수 전남병원이 오는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웅천동으로 신축 이전합니다. 여수 전남병원은 새 부지에 대한 교통 영향 평가 등을 통과하고 현재 여수시의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하 5층, 지상 10층, 469병상 규모로 지어지는 신축 병원에는 25개 진료과를 비롯해 중증 응급의료센터와 심뇌혈관 질환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대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학생 현장 실습 멘토비를 1인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목포대와 순천제일대 등 5개 대학교의 표준 현장 실습기관 15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멘토링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학생 전공에 적합한 이론과 실무 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취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